당신 닮아서 애가 공부를 못하는 거야. 아들 머리는 엄마 닮는다는 거 몰라? 아이의 성적표 한 장으로 부부의 책임 공방이 시작됩니다. 이 말싸움 뒤엔 부모들의 진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공부머리, 정말로 타고나는 걸까요? 누구는 유전이라 하고 누구는 환경이라 합니다. 하지만 공부머리는 한 가지의 능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가장 많이 믿는 공부머리에 대한 말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첫 번째 오해, 공부머리는 엄마 유전이다. 근거로 자주 나오는 말이 X염 색체에 지능 관련 유전자가 많다는 주장입니다. 여성은 X염 색체 2개, 남성은 1개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X염 색체는 엄마에게서 온다가 아들 지능은 엄마 영향이 100%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과장이 시작됩니다. 이 주장을 내세운 사람은 가나자와 사토시인데 사실 검증이 약한 주장을 과장해 논란이 많았고 미국 심리학회가 심리학계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머리가 엄마의 영향 100%라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논문은 없습니다. 소문처럼 떠도는 말에 가까운 것이죠. 지능은 X염 색체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십, 수백 개 유전자의 조합이고 다른 염색체에도 넓게 얽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IQ가 높으면 공부를 잘한다. 대부분 부모들이 가장 쉽게 믿는 공식입니다. 하지만 IQ 검사는 짧은 문제 해결, 처리 속도, 기억력 등 일부만 봅니다. 학교 공부 전체를 대표하진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성적을 좌우하는 건 IQ가 아닌 독해력, 추론력, 자기조절력입니다. 특히 핵심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의 자기조절력, 기억력, 사고력 등이 공부의 엔진이 되는 것이죠. 즉, IQ가 높다고 자동으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습관과 자기조절 능력이 결국 실력을 만듭니다. 세 번째 오해, 어릴수록 빨리 가르쳐야 유리하다. 요즘은 영어 유치원도 줄 서서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두뇌 발달에 좋은 태교부터 시작해 너도 나도 선행을 하다 보니 남들보다 한 발 앞서야만 안심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빨리 시작한 아이가 끝까지 유리할까요? 뇌발달 관점에선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뇌발달의 적정 시기는 모두 다릅니다. 유아 땐 주의, 언어, 정서기초, 초등 땐 읽고 이해하는 힘, 사춘기부턴 추상적 사고가 크게 자랍니다. 그런데 유치원과 저학년 때 문제집 선행으로 아이를 밀어붙이면 준비 안 된 뇌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효과보다 피로가 먼저 오게 되는 것이죠. 발달 심리학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은 단기 성취는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인지정서 발달에는 반드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공부머리는 유전으로만 결정되지 않고 결국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 공부머리를 키울 수 있을까요? 공부머리는 결국 타고나는 게 아니라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틀려야 뇌가 커진다. 사실 뇌는 정답을 한 번에 맞췄을 때보다 틀렸다, 왜 틀렸지? 라고 추론할 때 더 강하게 학습합니다. 그래서 오답은 혼내야 할 실수가 아니라 뇌를 키우는 재료입니다. 틀린 문제는 해설을 보는 걸로 끝내지 말고 틀린 이유를 쓰고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가르치면 뇌가 열린다. 정답을 말하는 건 암기지만 과정을 설명하는 순간부턴 사고가 시작됩니다. 말로 풀어 설명할 때 아이의 전두엽은 생각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6살 동생에게도 이해되게 설명해봐. 이 한 문장이 아이의 공부머리를 단순 암기형에서 이해형으로 바꿉니다. 결국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빨리,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 더 의미 있게 뇌를 쓰는 경험입니다. 공부머리는 타고나는 재능이 아닙니다. 누굴 닮았는지 따지기보다 틀리고, 고치고, 설명하는 습관으로 아이의 뇌를 스스로 공부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책, 평생 공부머리를 결정짓는 뇌 성장 수업. 공부뇌는 만들어진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